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오늘의 공부 내용은요, 스케일의 조절에 대한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캐드 연습 문제 풀이 영상이라든가 팁 영상에서 스케일이라는 명령어, sc라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 목적은 그거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 좀 더 어려운 경우의 조절이 있거든요. 스케일 조절. 주 목적이 그게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기존의 스케일 명령어를 이제 알고 계셨던 거와 비교를 해 가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캐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이제 복습을 위해서 제가 스케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REC 엔터. 자, 시작점 클릭, 골뱅이 100, 100 엔터. 자, 치수기입 해볼까요? DLI 엔터.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자, 이렇게 해서 가로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자, 이걸 갖고 제가 이제 스케일 조절을 먼저 복습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명령어는 뭐였나요? 명령어는 SC였죠. 스케일의 단축키 SC. 자, SC 엔터를 한 다음에 물체 선택 엔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주된 목적은 사실 이게 아닙니다. 끝까지 영상을 감상하시면서 스케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고정이 될 지점 클릭을 하고 배율 입력 엔터를 하면 되겠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SC 엔터. 물체 선택, 요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엔터. 자, 고정이 될 지점은 왼쪽 하단을 찍겠습니다. 여기를 찍게 되면 여기가 고정이 돼서 이제 여기로부터 커지거나 또는 여기로부터 작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 되겠죠. 자, 고정점이 클릭이 돼서 이제 배율 입력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절반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1/2 하면은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배율 SC였지 않습니까? 반대로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 클릭. 배율을 3배를 키우고 싶다 하면 3엔터.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배율 입력이었다. 여기서 이제 3배를 키우니까 150이 됐죠. 50으로 줄여놨다가 그 50을 3배를 키우니까 150이 된 거고,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나아간 단계가 뭐였냐면은 내가 원하는 스케일로 맞추게 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이건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자,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그쵸? 그리고 배율 입력할 때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수치 슬러시 현재 수치 엔터 하면 되겠다. 자, 여기 약간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된 형상이죠. 요거까지 내가 설명했을 거야, 아마 예전에. 자, 가봅시다. 지금 복습이니까 자, 현재 150입니다. 이거를 정확한 배율을 몰라. 예를 들어서 278을 만들고 싶어. 278. 그러면은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 클릭.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수치가 278이잖아요. 그럼 278 슬러시 현재 값 150. 이렇게 하는 거죠. 278 슬러시 150 엔터. 그러면은 278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수치를 쓰고 슬러시 현재 수치를 쓰면 된다. 근데 주의할 점 뭡니까? 소수점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278인데 이걸 줄여볼게요. 제가 반대로 278을 반대로 177.7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SC 엔터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제가 복습을 시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 다 알고 있으면 빨리 감기를 해서 요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복습 차원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봐도 괜찮고요.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내용이 나올 건데, 끝까지 천천히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177로 만들고 싶으니까 177.7로 만들고 싶으니까 따지고 보면은 177.7 슬롯이 현재 값 278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쵸? 근데 캐드는 소수점을 쓰면 인식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래서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해야 되기 때문에 1777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다도 곱하기 10을 해야 되기 때문에 0을 하나 붙이면 되겠다. 자,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 클릭, 1777 슬롯이 2780 엔터. 그러면은 이렇게 177.7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상이었다. 그렇죠? 자, 이런 스케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참조 스케일이라고 해갖고 옵션을 사용해도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170.7 요거를 내가 278로 다시 만들어 볼게요. 뭐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 클릭. 그렇죠? 네, 고정점 클릭까지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 클릭. 자, 고정점 클릭을 한 다음에 잘 보시면은 여기에 리퍼런스라는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R. 그렇죠? 네. 지금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 클릭한 다음에 R 엔터를 해라. 참조를 하겠다는 뜻으로서 이제 리퍼런스의 R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R 엔터 할 거예요. 자, R 엔터를 했으면은 길이를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요 177.7이라는 길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선의 양 끝점을 클릭합니다. 선의 양 끝점을 클릭할게요. 자, 여기 선의 양 끝점이 여기 요 점이죠. 요 점과 요 점이죠.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177.7을 인식을 한 거예요. 자, 그게 원하는 값이 몇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뭐 278이 되고 원한다. 그러면 278 엔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목표는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위에 방식을 써도 되고 밑에 방식을 써도 되는데 이 R 엔터를 하게 되면은 숫자를 쓰는 거 대신에 그 해당하는 선의 길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선의 양 끝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값을 쓰고 엔터하면 되겠다. 요게 이제 스케일의 리퍼런스를 이용한 옵션을 이용한 방법이라는 거. 자, 이걸 이용하면 좀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부터 새로 나온 겁니다. 이 리퍼런스라는 걸 사용하면은 조금 더 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그 응용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뤄보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으로 제가 한 점을 찍고 L 엔터 한 점 찍고 각도를 45도 길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인으로 마이너스 45도로 이쪽을 또 길게 만들게요. 자, 근데 이제 그럼 두 개 사이가 이제 대각선상의 45도 사이니까 90도가 되겠죠, 여기는. 근데 이 사이에 수평선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요. 수평선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평선의 길이가 자, 이 사이에 수평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그렸습니다. 위치는 아무데나. 이 선의 길이가 100인 자리를 찾고 싶다. 이래서 아니 111을 찾고 싶다. 이 선의 길이가 111인 지점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11인지 여기가 111인지 그렇죠? 네, 트림으로 좀 잘라놓고 어디가 111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111이 되는 지점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자, 각도는 이게 내가 45도 했지만 사실 각도가 45도가 아니고 각도가 뭐 55도일 수도 있고 뭐 55도 40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각도가 변하든 간에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두 각도 사이에 수평선을 하나 만드는데 이 수평선의 길이가 111인 자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굉장히 방법이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일단 아무데나 라인을 그려. 그리고 TR 엔터 두 번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선의 길이는 나도 몇인지 몰라요. 확실한 거는 이 각도가 45도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수평선은 그냥 아무 위치에서나 수평선 그리고 트림을 잘라놓은 거죠. 자, 갑시다. 그러면 리퍼런스 사용할게요. 갑니다.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 뭐 아무데나 찍을게요. 밑에 클릭. 자, 여기서 뭐 한다? R 엔터. 자, R 엔터를 한 다음에 여기서 뭐 한다? 그래서 선의 양 끝점. 자, 요 선의 양 끝점. 요 선에서 클릭. 요 선까지 클릭. 이게 몇일 되기 원한다? 111 엔터. 이런 식이죠. 자, 재볼까요? 재보면은 11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해봅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뭐 아무나 그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해볼까요? 자, 라인 엔터로요. 뭐 대각선으로 아무나 그려볼까? 뭐 각도를 알고 있으면 각도로 그려도 되고 아무나 그려놓으세요. 아무렇게. 그리고 수평선은 아무렇게 그려놓으세요. 네.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세요.
자, 이 선이 200이 되길 원한대요. 전 몇인지 몰라요. 왜? 막 그렸기 때문에. 근데 200이 되길 원한대요. 두 각도 사이에 수평선이 있는데 이게 200이 되길 원합니다. 자,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 원대는 클릭, R 엔터. 그리고 해당하는 선의 양끝점, 요 선의 양끝점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몇이 되길 원해요? 200일 되길 원해요. 200 엔터. 자, 그러면 측정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200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리퍼런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수치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업그레이드된 스케일을 설명하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업그레이드. 자, 스케일이요. 보통 SC를 사용하면 이제 균등하게 가로 세로가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뭐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 클릭 1/2 하면은 균등하게 2분의 1, 뭐 가로도 2분의 1, 세로도 2분의 1. 그러니까 100이 좀 전에 그 2배였던 게 절반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균등하게. 그렇죠? 근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가로는 80%, 세로는 70% 이런 식으로 비균등하게 줄이고 싶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예제로 한번 볼까요? 지우고 REC 엔터로요. 가로가 100에 세로가 100짜리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치수기 해보겠습니다. 자, DLI 엔터로 클릭 여기도 클릭 이렇게. 자, 가로는 100을 90으로 만들고 싶고요. 세로는 70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스케일을 이용하게. 스케일을 이용하면은 그거는 좀 불가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스트레치를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에 네모가 하나 더 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무데나 그렇지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있는 거. 그러니까 100이 90이 되기 위해서 10%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균등하게 10%가 줄어들어야 돼요. 가로가. 자, 세로는 또 100이 뭐 70이 되기 위해서 30%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균등하게 30%를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요소밖에 안 줄어든다는 거지. 하나씩밖에.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가로의 방향의 길이값과 세로의 방향의 길이값을 균등하게 좀 줄어들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균등하다는 게 아니라 가로는 가로들끼리, 세로는 세로들끼리 균등하게 줄어들게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큰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가로를 100을 90으로 만들 거고, 세로의 100은 70으로 만들 겁니다. 즉 여기는 10%, 여기는 30% 이제 줄어들겠죠. 갑니다. 먼저 스케일로는 불가하고 이거는 블럭을 이용해서 좀 만드는 게 더 편하세요. 그래서 블럭을 이용한 방법으로 우리가 단축키는 B가 됩니다. B. 자, B 엔터 한번 해볼까요? 자, B 엔터 하면은 이제 블럭을 만들 창이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일단 블럭을 가겠습니다. B 엔터. 자, 이름은 아무거나 지을게요. 뭐 1, 2, 3 뭐 이렇게 짓겠습니다. 위에다가 1, 2, 3 짓고, 픽 포인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픽 포인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픽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은 얘를 다음에 불러올 건데, 불러올 때 어디를 자꾸 불러올 거냐 이걸 이제 의미합니다. 자, 저는 왼쪽 하단을 자꾸 불러오겠다. 클릭하면 되겠죠. 픽 포인트 버튼 눌러서 여기 왼쪽 하단을 클릭하면 다음에 얘를 불러올 때 왼쪽 하단을 자꾸 불러옵니다. 다음에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 버튼 요 버튼입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블록으로 만들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드래그 선택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션은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겠죠.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오케이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이렇게. 얘가 이제 블록으로 됩니다. 블럭이 뭔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뭐 몰라도 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요즘에 강의가 좀 많아서 목이 좀 막히네요. 그럼 이제 블록을 만든 걸 이제 불러오는 방법은 I 엔터입니다. I 엔터. 인서트하고 I 엔터가 됩니다. I 엔터. 불러올 때는 I 엔터입니다. 이게 이제 2020 버전인가 조금 이제 상위 버전에서는 그냥 I 엔터 하면은 이제 못 불러오고, 클래식 인서트, 그래서 CLASSIC INSERT, 클래식 인서트 엔터 하면은 그러니까 고전의 방식의 인서트를 쓰겠다라는 이제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 안 써도 되는 거 아시죠? 앞에 한 몇 글자만 쓰면은 나올 거예요. 명령이 창에.
저는 2014 버전이니까 이게 안 먹히는데 2019 버전, 2020 버전인가 그쯤 이렇게 상위 버전에서는 바로 그냥 iEnter 하면 이 창이 안 뜰 거예요. iEnter 바로 하시면은 좀 바뀌어서 창 자체가. 그래서 클래식 인서트 엔터를 하시면은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iEnter 할게요. 자, iEnter 하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2020 버전, 2019 버전 한번 iEnter 해보시고 이런 창이 안 뜨면은 클래식 그리고 INSERT 앞에 한 몇 글자만 쓰시면 자동 뜰 겁니다. 여기 명령이 창에 클래식 인서트 엔터 해서 이 창을 띄우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블록을 저장해 놓은 놈은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여기 이제 있을 겁니다. 1, 2, 3이 여기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스케일 값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X만 이렇게 불이 들어왔는데 밑에 유니폼 스케일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해제하시고 나서 X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100이 90이 되길 원하니까 90/100 그리고 Y는 마찬가지 70이 되길 원하죠. 70/10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우리 3D 하시는 분들은 Z2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3D 하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Z2도 똑같이 여기다가 원하는 걸 또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소수점은 어떻게 바꾸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 그 소수점도 한번 적용해서 해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XY를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값 슬러시 현재 값. 여기도 내가 원하는 값 슬러시 현재 값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OK 하시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 이제 가로가 요 100이 90이 된 거고 세로는 70이 된 거죠. 그래서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 하면은 이렇게 바뀐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럭인 상태에서는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숫자가 100이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 하면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는 10%,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10%가 줄어든 거예요. 세로는 마찬가지 이게 30% 줄어들었는데 역시나 이 세로가 30% 줄어든 거죠.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케일 값을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틀리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문의 전화 또는 문의 메일을 많이 주시는데 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그런 문의 내용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요 수강을 요 교육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역시나 한 번쯤 문의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드리고 제가 바로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좀 자문을 구해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가 좀 유익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랑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나서 강의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매운더 공부방 블로그가 여기에 주소가 있습니다. 요거 한 번씩 놀러 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